네, 누구에게나 정말 모두가 어려운 시장입니다. 이 소위 고수들은 이런 시장을 어떻게 극복하고 있을지 궁금하시죠? 이 시장의 대가들은 늘 이런 시점에서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그런 결정적인 순간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 박세암의 결정적 투자, 박결투라고 부르겠습니다. VIP 자산운용의 최준철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어려운 국면이고 네. 장중이고 여러모로 움직이기 힘드셨을 텐데 특히 저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발걸음 해주셨습니다.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네요. 네, 예. 그 모처럼 나오셨으니까 장중 변동성이 큰 거에 대해서 먼저 이 대가들은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을지 궁금해요. 저희 뭐 하루하루 데일리 시황에 일희일비하지 않으시는 거 잘 알고 계십니다만 그래도 이런 시장은 좀 특별하게 보실 것 같아서요. 어떨까요? 일단 저희는 주가가 직선 운동을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뭐 과거에 이런 종목으로 수익을 많이 냈다 하는 종목들도 사실 그 시점별로 보면은 다 변동성을 거치면서 올랐던 거지 그게 쭉 올라가는 그런 거는 현실성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늘 이제 빠질 때는 이제 뭘 사지 그리고 뭘 팔고 뭘 더 사지 이런 거 결정들을 계속 하게 되는데 저희는 아무래도 어떤 뭐 스토리나 뭐 수급이나 이런 거보다는 기본적으로는 좀 실적 그리고 가격 대비해서의 어떤 기대감 이런 거를 기준으로 해서 결정을 하게 되는데 요번에 이제 2분기 실적이 다 오픈이 됐잖아요. 그래서 2분기 실적을 점검한 걸 바탕으로 지금도 리밸런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렇군요. 주식을 사기도 하고 더 담기도 하고 네. 네, 리밸런싱 그리고 리밸런싱이라고 하셨으니까 주식을 또 빼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매력도가 좀 네. 줄고 매력도가 높은 걸로 이제 갈아타는 건데 예. 그 기준이 저희는 이제 실적과 저평가 정도. 이제 사실 뭐를 기준으로 잡냐에 따라서 스타일이 결정이 되는데 저희 이제 가치 투자다 보니까 조금 더 펀더멘털에 초점을 맞춰서 의사결정을 하는 편입니다.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아예 주식을 좀 하면 안 되는 그런 시장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저점이 어딘지 확인이 안 될 때, 그리고 계속해서 안 좋은 시그널이 더 나올 것 같은 불확실성이 있을 때, 지금 약간 우리 투자자분들은 그런 공포를 느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작년에 신규로 들어오셨고 네. 좋은 장만 보다가 이렇게 많이 떨어지는 걸 처음 봐서 걱정이 될 텐데 그 대표님께서는 시장을 보면서 아 두렵다 이런 걸 느끼는 시점은 없으세요? 그게 혹시 지금 시점은 아닐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 좀 더 어렵다라고 느끼시는 거는 네. 사실 지금도 어제 오늘 좀 빠지기는 합니다만은 예. 사실 연초 대비로는 코스피 지수가 여전히 플러스입니다. 그러니까 뭐 작년 3월 같은 엄청난 폭락장 이런 건 아닌데 좀 더 힘들게 느끼시는 거는 아무래도 비유하자면은 이제 시험 범위에서 출제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작년에 정답은 사실 뭐 대형주 그리고 스토리가 있는 주식, 뭐 비대면 이런 거였는데 네. 사실 올해는 뭐 철강이 오르고 화학이 오르고 사실 이거는 거의 범위 바깥에서 시험이 나온 셈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수익을 못 낸 상태에서 빠질 때 같이 빠지니까 굉장히 지금 힘들다라고 느끼시는 것들은 이제 이해가 되고요. 네. 지금 저희가 보기에는 뭐 시장 예측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알면 참 좋겠는데 네.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제 시장에 머물면서 그 안에서의 최선의 선택들을 하는 그리고 올해 상반기도 보셨지만 또 올라가는 종목들은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선택들을 누적해가면서 하지 뭐 저희는 전체적으로 큰 어떤 시장 예측에 기반해서 자산 배분을 하거나 뭐 시장에서 완전히 나와 있거나 뭐 그렇게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오히려 정확한 판단을 흐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측이 아니라 대응의 영역이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까? 네, 그러니까 사람은 모두가 다 이제 똑같은 24시간을 하루에 갖게 되는데 네. 시황 보고 수급 보고 뭐 들어갈지 말지 예측하고 사실 이런 시간도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제 저희는 그 시간에 이제 실적 하나라도 더 보고 이제 개별적으로 어떤 선택을 정확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니까 방향성이 좀 다르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 가치주 투자의 대가이자 사실 한국의 워런 버핏으로 불리시기도 감사합니다. 합니다. 그렇게 대표님. 되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올해 초에 수익률이 네. 굉장히 좋으셨잖아요. 네. 근데 그 수익률을 지금까지 계속 이어가고 계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하면 저희도 좀 위로를 받을 것 같고 그게 아니라면 아 역시 답은 가치주 투자에 있는 것인가? 라는 또 아이디어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상반기가 조금 예. 독특했던 거는 네. 저는 두 가지로 꼽는데 하나는 이제 전통 산업의 반격이 있었고요. 뭐 철강, 화학, 건설 뭐 이런 그동안 눌려 있었던 업종들이 이제 올라가는 장이었고요. 근데 저희는 아무래도 좀 시장 기대감이 반영이 덜 된 싼 종목을 노리고 그 안에서도 이제 종목 선택을 하다 보니까 이런 데 대한 비중이 어느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눌려있던 가치주가 한 번에 빡 뛰어 올라가는 거를 이제 거기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수익을 낼 수 있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개별 종목별로 접근을 해서 비중을 좀 많이 실는 소위 말하는 이제 승부주들이 있는데 네. 그게 다행히 올해 실적들이 뭐 사실 상반기는 경기가 좀 회복되는 국면이었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정확도가 좀 운 좋게 있다 보니까 예. 그런 것들이 합쳐지면서 좀 이례적인 수익률을 올리게 됐고요. 한 사흘 전까지는 저희는 수익률이 거의 최고치였는데 예, 예. 뭐 사실은 이제 어제 오늘 해서는 뭐 저희도 별 수 없이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또 이 국면을 해소해 나갈지도 네. 저희가 머리를 맞대고 아이디어를 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가장 궁금한 게 삼성전자 이슈로 좀 넘어가고 싶은데요. 마침 요즘 대표님께서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그 대표님께서 운영하신 유튜브 채널인 부자TV를 전 자주 봅니다. 아, 감사합니다. 구독자시군요. 삼성전자 언급을 하셨더라고요. 네. 삼성전자 주식을 꺼리는 이유, 이 얘기를 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으셨을 텐데요. 꺼린다기보다는 예. 좀 어렵게 느낀다라고 표현하는 게 더 정확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투자라고 모든 인생의 선택이 그렇지만 항상 하나를 선택하면은 나머지를 선택을 못하고 기회비용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삼성전자보다는 이왕이면 공부 좀 더 해서 개별 종목에서 알파를 내는 거를 추구를 하다 보니까 그런 표현이 됐는데 네. 제가 그 영상을 올리는 이유는 삼성전자라는 주식의 속성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해보자라는 차원에서 얘기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뭐 각설하고 어렵게 이제 느끼는 이유는 일단 이 삼성전자가 뭐 과점화를 이뤄내긴 했지만 메모리 반도체 뭐 명실상부 1등이죠. 그렇다고는 하지만 반도체 가격에 따라서 이익이 크게 스윙하는 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그 속성에서 벗어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시황을 예측을 해야 되는데 사실 반도체 시황을 예측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커머니티 예측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럼 네. 유가도 마찬가지고 뭐 철강석도 마찬가지고요. 그 부분이 어렵다는 부분. 그리고 초대형주의 모든 전 세계 투자자들이 보다 보니까 극도로 효율적인 주식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실적이 좋게 났다고 해서 그걸 오늘 반영하는 게 아니라 6개월 뒤 혹은 1년 뒤의 예측을 미리 반영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변수를 조합하면은 사실 단기적으로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쉽게 보면은 아주 쉽게 볼 수 있는 주식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경영 가장 잘하고 메모리 반도체 1등이고 그런데 반대로 단기적으로 보고 따지기 시작하면은 너무 어려운 거죠. 사업 부문도 많고 반도체 시황도 봐야 되고 그리고 시장의 어떤 그 기대감이나 이런 것도 측정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한마디로 단타에 적합한 주식은 아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투자하려면은 그냥 긴 안목으로 투자를 해야 이게 쉬운 거지. 단기 뭐 3개월, 6개월, 뭐 1년 이내에 어떤 이 주식으로 수익을 보고자 한다면은 너무 어렵다. 그래서 저는 이제 솔루션으로는 네. 그냥 안 좋을 때 사놓고 그냥 장기적으로 기다리는 게 하나 쉬운 방법이 있을 거고요. 예. 또 하나의 방법은 다들 반도체 장기적으로 좋아질 건 아시니까 그 아이디어만 뚝 떼서 쫓아갈 수 있는 종목, 예를 들면 반도체 소재주 같은 거 이런 상장 주식으로 그 흐름을 따라가는 게 오히려 더 그 변수가 좀 적은 그래도 좀 예측 가능한 투자가 아닌가. 실제로 저희는 그래서 뭐 삼성전자는 안 사지만 네. 뭐 반도체 소재주는 갖고 있는 예. 이런 포지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이 대장주보다는 사이즈가 좀 더 작은 소재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이 시장에서 좀 분석도 쉽고 수익률 올리기에도 더 좋다라는 해석을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하면 되겠습니까? 대신 이제 공부를 좀 하셔야 되는 예. 거죠. 삼성전자는 그냥 우리가 한국의 대표 기업으로서 그동안의 경험, 삼성전자를 바라봤던 어떤 시각들, 뭐 잘하는 회사다. 이것만 가지고도 믿음을 가질 수 있지만 사실 처음 들어보는 뭐 반도체 소재주로 넘어가면은 그만큼의 믿음을 갖기 위해선 뭐 특히 비중을 많이 실기 위해서는 공부를 좀 하고 이 회사에 대해서 잘 아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공부하기 싫으시면 그냥 길게 믿고 가시는 거고 네. 공부를 좀 하겠다라고 하면은 반도체 아이디어만 떼서도 여러 가지 접근 가능한 종목이 있다. 이렇게 나눠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삼성전자 얘기가 반도체 관련 그 소재주까지도 다 그 업황에 대한 전망이 가능한 건데 여전히 매력이 있으세요? 삼성전자 업황에 대해서 이렇게 논란이 많은데도 불구하고요. 일단 조정이 좀 됐으니까 네. 사실 한두 달 전보다는 당연히 이제 가격 메리트가 좀 생긴 셈이고요. 예. 그리고 반도체 시황이라고 하는 게 참 사이클이 참 기묘합니다. 네. 그래서 안 좋다고 그럴 때는 그때서부터 좋아지기 시작하고 다 좋다 그럴 때는 외로 슈퍼 사이클이 안 되고 슈퍼 사이클은 사실 누구도 예측할 수 없을 때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누구도 예측한다는 건 주식 투자자뿐만 아니라 그 반도체를 사는 사람, 재고를 축적하는 도매상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시황을 보고 있는 건데 슈퍼 사이클이라고 생각하면 그 시기가 일찍 옵니다. 이게 일찍 사는 거죠. 그러면서 슈퍼 사이클이 안 되고 뭐 이렇게 되거든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이 공급 수요가 틀어졌을 때 나오는데 네. 그런 부분을 생각한다면은 그냥 안 좋을 때 담아놓고 장기적으로 기다리는. 근데 오늘 사서 뭐 반등하는 걸 먹겠다 이렇게 가기에는 네. 사실 주도권이 국내 투자자한테 있지도 않을 뿐더러 그 요소를 파고들면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네. 저희 오늘 시장이 변동성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많은 투자자분들이 지금 막 채팅창에 글을 어떤 거 올리고 계시냐면 혹시 대표님께서 2차 전지 관련주에 대해서는 어떤 네. 의견을 가지고 계시는지 오늘 관련주 위주로 코스닥 시장의 낙폭이 크게 나오거든요. 근데 역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표 주도주 아닙니까? 네. 대표님 혹시 어떤 시각 갖고 계십니까? 최근에 한두 달간 가장 많이 올랐던 섹터가 2차 전지 관련된 섹터였을 텐데요. 예, 그러다 보면 이제 자연스럽게 시장의 조정이 오거나 그렇습니다. 혹은 약간 기대치에 못 미쳤을 때는 그 반대의 경우들이 또 격하게 나오는, 그게 사실은 올라가는 종목의 어떤 숙명 같은 거를 계속 맞닥뜨리는 거고, 반대로 기대가 없는 건 또 불이 붙기 위해서는 상당히 기다려야 된다. 이게 다 장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장기적으로는 당연히 이제 수요는 뭐 걱정할 게 별로 없죠. 하지만 이제 공급 과잉이나 이런 것들이 나타날지에 대해서는 좀 유심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저는 뭐 지금 이제 전체 시장하고 연관지어서 생각을 해보면은 제가 네. 계속 이제 가치주 장세, 뭐 성장 장세 이런 거 사실 무의미하고 예. 지금은 명백하게 실적 장세다라고 자꾸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경기가 좋아지는 건 좋은 일이죠. 그리고 뭐 금리 인상도 어떻게 보면 경기가 좋아지면서 인플레이션이 나오면서 이제 계획이 되어 있는 거고, 테이퍼링도 마찬가지인데, 유동성을 회수하기 시작하면은 이제 주가라고 하는 거는 주당 순이익 곱하기 멀티플입니다. 소위 저희가 얘기하는 PER인데요. 이 두 가지 요소로 주가가 결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유동성이 많을 때는 이 멀티플이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유동성이 회수가 되면 사실 멀티플이 더 올라가기가 어렵게 되거든요. 그러면 믿을 거는 이제 주당 순이익밖에 없습니다. 이거 곧 실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멀티플의 확장보다는 실적이 더 나오는 종목이 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전체 시장에서 개별 종목도 저는 실적을 위주로, 그리고 심지어는 언급하신 2차 전지 소재 내에서도 사실 네. 실적에 따라서 굉장히 차별되는 장세가 지금 테이퍼링으로 접어든 이 시기엔 뭐 철저하게 실적 장세, 차별화 장세가 이어질 거다. 뭐 가치주, 성장주, 뭐 중소형주, 대형주 이런 분류, 혹은 뭐 업종에 대한 분류, 이런 것들은 좀 무의미한 그런 장세라고 보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안에서도 옥석을 가려야 하는데 역시 실적이 뒷받침되는 그런 종목을 위주로 찾고 계시다. 그렇습니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이자 또 너무나 아쉽게도 또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그 앤서니 볼튼의 책을 어제 좀 봤어요. 네. 그랬더니 이런 어려운 국면에서는 내가 새로운 트렌드를 고민하고 있는지, 거기에 얼마나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지를 한번 반성을 해봐라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늘 새로운 어떤 시장의 변화, 트렌드를 찾고 계시는 대표님의 지금의 이제 발굴하신 네. 그런 새로운 산업이나 트렌드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네. 예. 저희가 아까 뭐 주당 순위, 멀티플 이런 얘기 드렸지만, 또 하나의 어떤 프레임은 P와 Q라는 개념. P는 이제 제품 가격이고 Q는 이제 수요, 수량인데요. 이 두 가지가 올라가면은 자연스럽게 실적이 따라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신뢰성 있게 P와 Q가 하반기 때 올라갈 수 있는 섹터로는 저는 건자재를 보고 있습니다. 건자재요? 예. 오. 뭐 일단 건설 경기가 뭐 다시 회복을 하고 있는 추세고요. 공급을 이제 다시 늘려야 되니까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Q가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특히 건자재 안에서도 이제 시멘트 같은 경우는 이제 가격을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P 요인이 이제 올라가게 된 거고요. 그리고 좀 판유리 같은, 뭐 저희가 집을 지을 때 유리도 넣어야 되잖아요. 그 유리 같은 경우도 지금 중국 유리 가격이 급등을 하면서 국내 가격도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반기 때 이 PQ의 관점에서 좀 신뢰성 있게 보고 있는 거는 건자재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고요. 좀 재미있는 그냥 개별적인 산업 트렌드로는 저는 골프가 굉장히 요즘에 재밌는 것 같습니다. 골프 개인적으로 즐기진 않지만 네. 코로나를 계기로 젊은 층이 많이 유입이 되면서 수요 부분이 좀 탄탄해진 것 같습니다. 그게 코로나가 좀 완화가 돼도 한동안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개별 종목적으로는 저는 구조적으로 좀 변화하는, 이익의 변동성이 줄어들고 구조적으로 이익이 업그레이드되는 종목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주로 이제 성격이 바뀌는 경우에 나옵니다. 예컨대 뭐 FNF 같은 거는 전형적인 내수 의류주였는데 이제 중국 사업이 커지면서 어떻게 보면 중국주, 수출주로 이제 바뀌게 됐고요. 그리고 뭐 SBS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공중파에서 지금 이제 컨텐츠주로 바뀌고, 뭐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는
그 기업들도 좀 주목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엔 또 모셔서 이 새로운 산업 트렌드에 대한 얘기를 더 들어봤으면 그것도 재밌을 것 좋겠습니다. 같습니다. 네, 오늘은 또 워낙 시장 환경이 어려워서 마침 아주 귀한 때에 유용한 그런 전략을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결정적 투자 VIP 자산운용의 최준철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대표님. 감사합니다.